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적들이 북쪽으로 3km 거리에 있습니다. 고립된 미군 조종사가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니 한마디는 단순한 생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는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그는 이 짧은 문장 하나로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사륙의 덫을 작동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남부의 험준한 산맥 한가운데로 추락한 미 공군의 F-15. 이 전투기 사건은 처음에는 미국에게 거대한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첨단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였고 아직 산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미군 무기 관제사를 생포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산악지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란 지휘부의 머릿속에는 피를 흘리며 포로로 잡힌 미군 조종사의 모습을 전 세계 텔레비전에 생중계하며 워싱턴을 조롱하겠다는 달콤한 망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전쟁 설계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반격의 기회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미군은 조종사를 단순히 구출해야 할 가여운 희생자가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 병력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가장 완벽하고 매혹적인 미끼로 활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의 잔혹한 불량배들이 길을 잃은 연약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낄낄거리며 어두운 골목길로 몰아넣은 것과 같습니다.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사냥꾼이라고 착각하며 골목 끝까지 아이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의 멱살을 쥐려는 바로 그 순간 골목길 주변의 모든 건물 옥상에서 수십 명의 특수 경찰들이 일제히 강력한 조명을 켜고 그들의 머리에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를 겨누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종사가 숨어있는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미군은 그 누구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죽음의 상자를 그렸습니다. 군사 용어로 이 이른바 킬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명체는 즉각적인 소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바로 오늘 아침까지 유출된 첩보와 군사작전의 궤적을 분석해보면 미군은 이 킬박스를 유지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장한 MQ-9 무인 공격기들과 아파치 헬기들이 낮게 깔린 채 사냥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 병력들이 산으로 접근하려 하자 미군은 단순히 그 병력만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밟고 올라와야 할 산악, 도로와 주요 진입로 자체를 미사일로 폭격하여 지형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이란 군대의 신속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주군의 위성자산과 정보기관들의 기만 전술이 더해졌습니다. 미군은 고의로 거짓 무전과 가짜 정보를 흘려 이란 혁명수비대의 추격대들이 조종사가 있는 곳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엉뚱한 계곡을 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란 군대를 철저하게 농락하고 그들의 맹목적인 추격 의지를 죽음의 늪으로 이끄는 완벽한 심리적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미군의 특수 구조 부대인 파라레스큐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을 밥 먹듯이 오가는 베테랑들이었지만 이번 작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형제가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이들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의 거친 숨소리는 구조대원들에게 짐승 같은 투쟁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채 접근하는 모든 적을 짓밟아버리는 무자비한 공중 지원 아래 드디어 지상의 구조팀이 움직일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며 숨어있던 미군 조종사는 철저하게 생존과 회피 그리고 저항의 교리를 따르며 자신의 위치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웅크리고 있던 그 바위산 아래에서는 자신을 잡으러 올라오던 이란의 병사들이 미군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 앞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찢겨나가는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라고 착각했던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 속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인 포획작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헬기 소리를 듣고 미군 조종사가 숨어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고 믿으며 득의양양하게 산 정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력한 미군 조종사가 아니라 지옥에서 갓 올라온 듯한 미군의 맹렬한 지상 강습 부대였습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미군의 화력망에 걸려들어 단 한 번의 유의미한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무참히 도륙당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이란의 증원부대가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8구의 갈기갈기 찢긴 전우들의 시신만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사냥꾼의 덫을 놓았다고 착각했던 이란 군대는 자신들의 안방에서 가장 정예화된 병력 18명이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끔찍한 굴욕을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진정한 위기는 산 꼭대기의 화려한 총격전이 끝난 직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땅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출된 조종사와 강습부대를 태운 리틀버드 특수작전 헬기들은 이란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사전에 약속된 임시 활주로로 귀환했습니다.
그곳에는 MC-130 특수전 수송기 2대가 이들을 태우고 이란 영공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흙바닥이나 거친 야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괴물 같은 기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송기들이 이란의 거친 흙바닥에 바퀴를 내리고 멈춰선 순간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2대의 거대한 수송기 바퀴가 모두 깊은 진흙과 모래 속으로 푹 빠져버리며 그 자리에 완벽하게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일상생활에 비유하자면 마치 마피아 속을 한가운데로 침투해 인지를 무사히 빼내어 밖으로 나왔는데 도주용으로 준비해둔 대형 장갑차 2대가 적들의 본거지 정문 앞 진흙탕에 동시에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적들은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인지를 구출한 특수 요원들은 기름조차 없는 작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완벽한 진퇴양난의 지옥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펜타곤의 지휘 통제실에는 46년 전의 끔찍한 악몽이 유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1980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려다 사막 한가운데서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하여 참담한 실패로 끝났던 독수리 발톱 작전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입니다.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송기가 멈춰선 이곳은 외진 사막이 아니라 무려 250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심부에서 불과 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면 거대한 미군 수송기 2대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소름 끼치도록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제 구조작전은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하는 문제에서 수십 명의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 전체가 이란의 포로로 전락할 수 있는 사상 최악의 국가적 재난으로 돌변했습니다. 강습 부대를 싣고 온 리틀버드 헬기들은 이란의 국경을 넘어 아군 기지까지 돌아갈 연료통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탈출 수단인 MC-130 수송기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쇳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레이더망은 이미 미군 항공기들의 비정상적인 채공 시간을 눈치채고 이 지역을 향해 벌떼처럼 병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지상에 고립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이란군의 포위망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미국의 전쟁 영웅들이 도리어 이란 정권의 가장 거대한 정치적 인질로 전락할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수십 명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적의 거대한 덫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그 절망적인 순간 기적은 하늘이 아니라 땅바닥을 긁으며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은 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인 D8 단거리 이착륙 수송기 3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란의 촘촘한 대공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지상에서 불과 50피트, 그러니까 아파트 5층 높이로 지형에 바짝붙어 맹렬하게 날아왔습니다. 이란군의 감시망 아래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산맥의 골짜기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이 비행은 그야말로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고개 비행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폭이 좁은 임시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도착한 이 작은 수송기들에 구출된 무기관제사와 강습 부대원들, 그리고 멈춰버린 MC-130 수송기의 승무원들까지 모든 인원이 짐짝처럼 구겨 넣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후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이란군과 더 싸우겠다며 분노를 토해내던 파라레스큐 대원들의 끓어오르는 투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미군이 산속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시선을 완벽하게 끌어당기고 있던 바로 그날 밤, 텔아비브의 모사드는 이 거대한 혼란을 틈타 테헤란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살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 수비대 정보국장인 마디드 키디 소장을 정밀 타격으로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이란 국영 매체조차 이 충격적인 암살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의 요란한 구출 작전과 이스라엘의 은밀한 암살은 결코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양동 작전이자 이란의 목통을 노린 완벽한 타이밍의 협공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상황을 우리의 일상적인 범죄 수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암살자가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거대한 저택을 타격할 때 뒷마당에 엄청난 소음과 맹렬한 폭발을 일으켜 모든 경호원과 집주인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든 다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앞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두뇌를 조용히 도려내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란의 군사지휘부는 자그로스 산맥에 고립된 미군을 사냥하기 위해 모든 정보 자산과 신경을 집중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최고 정보수장의 목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날아가는 것은 전혀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국장의 끔찍한 죽음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있어 단순히 장군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펜타곤의 최후 통첩이 다가오는 가장 치명적이고 일촉즉발의 순간에 국가 전체의 정보망이 완벽하게 장님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할 두뇌가 파괴되면서 혁명수비대 내부의 지휘계통은 심각한 마비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미군이 위에서부터 이란의 물리적인 방어막을 찢어 밟기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래에서부터 이란의 신경망을 날카롭게 도려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적 타격과 내부의 치명적인 암살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이란 수뇌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방어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완벽한 공황 상태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테헤란 한복판에서 피비린내 나는 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워싱턴의 백악관은 폭풍 전야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거친 언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쏟아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이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어떤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백악관 상황실에 틀어박혀 오직 고립된 미군 무기 관제사의 생존 여부에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이 무겁고 차가운 침묵은 이란 수뇌부에게 그 어떤 요란한 폭격기 굉음보다 더 섬뜩하고 불길한 심리적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 숨막히는 심리전을 인질극이 벌어지는 길거리의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확성기를 들고 강도들과 시끄럽게 협상하던 경찰서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입을 굳게 다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은행 창문을 통해 마지막 남은 인질 한 명이 무사히 구출되어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서장은 쥐고 있던 확성기를 내던지고 건물 주변을 포위한 수십 명의 저격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조준 사격이 아니라 저 건물 전체를 폭파하여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라고 말입니다. 미군의 조종사라는 마지막 인질이 이란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워싱턴이 짊어지고 있던 단 하나의 심리적 족쇄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출작전 기간 동안 이란의 군사시설을 향한 맹렬한 공습을 잠시 멈추었던 것은 결코 자비심이나 타협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전우를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가장 차갑고 기만적인 시간 벌기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조종사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란의 영토 안에서 다치거나 잃어버릴 생명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가장 치명적인 청사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바로 오늘 억눌렸던 침묵이 마침내 깨지고 가장 폭력적인 최후 통첩이 전 세계의 아침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시간 기준 오늘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여 진정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숨을 죽였던 중동 지역의 미 해군 타격 전력과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들은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무기를 가득 채운 채 완벽한 전시 최대 출격,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란을 타격할 목표가 군사기지가 아니라 발전소와 교량이라는 점은 펜타곤의 교리가 완전히 잔혹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수천만 명의 이란 시민들을 칠흑 같은 암흑과 원초적인 생존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랑하던 최정예 병력은 산맥에서 허무하게 도륙당했고 적의 움직임을 읽어야 할 정보망의 심장부는 테헤란 한복판에서 날카롭게 도려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명의 미군 포로라는 얄팍한 방패조차 쥐지 못한 이란 수뇌부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로 다가오는 저녁 8시에 파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질극이 끝난 순간 제국의 진짜 자비 없는 얼굴이 맹렬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아침, 이제 워싱턴이 제시한 핏빛 데드라인인 동부 시간 오후 8시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의 짙은 해물을 뚫고 미 해군 제5함대의 항공모함 타격단은 거대한 무기 창고를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출격 대기를 하고 있으며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잠수함들이 이란의 주요 발전소와 교량을 향해 정밀 유도 미사일의 좌표 입력을 마쳤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는 지금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는 지옥의 롤러코스터 맨 앞좌석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직 두 가지의 절망적인 시나리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백기투항입니다. 굴욕을 삼키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제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의 자멸을 뜻합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특수부대원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수도 한복판에서 정보국장이 암살당한 마당에 적의 협박에 굴복해 바닷길마저 내어준다면 혁명수비대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심에 분노한 강경파 군인들은 결국 무능한 지휘부를 향해 총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끝까지 맹수의 자존심을 부여잡고 오후 8시에 파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 패배를 넘어선 끔찍한 국가적 마비를 의미합니다. 펜타곤의 미사일이 이란의 핵심 전력망과 주요 교량들을 연쇄적으로 타격하는 순간 수천만 명의 이란 시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식수마저 끊긴 채 원초적인 생존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의 수술실 불이 꺼지고 거대 도시의 물류가 완벽하게 마비되며 국가를 통제하던 행정망은 한순간에 증발할 것입니다. 이 지독한 상황을 우리가 아는 잔혹한 철거 방식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의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대신
그 건물의 수도관과 전기줄을 외부에서 모조리 끊어버리고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 속에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가장 차갑고 잔혹한 고사 작전입니다. 운명의 시계침은 자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테헤란은 스스로 쳐놓은 자존심에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며 촉발된 이 거대한 작전은 이제 중동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사회 마비의 카운트다운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밤 8시. 그 시간이 지나면 이란의 밤하늘은 더 이상 낭만적인 별빛이 아니라 불타는 국가 인프라가 뿜어내는 붉은 화염으로 핏빛처럼 물들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현대 지정학적 갈등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